소통하는 수단 편지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안현원 선생님 유독 집중해서 보시네요. 제가 19살 때 네. 뜨거운 짝사랑을 시작을 했습니다. 19살에. 제가 이제 공연을 보러 갔는데 그 공연에서 연주하던 드러머가 눈에 싹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연이 되려고 그랬는지 계속 어떻게 만나지게 됐어요. 드러머와요? 그분은 혹시 우리가 얘기 들으면 혹시 알만한 뭐 그런 분인가요, 혹시? 예전에 이제 키보이스하고 이필원과 바람꽃에서 네. 드러머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이 중에 어떤 분이 오른쪽에서 두 번째입니다. 오른쪽에서 두 번째. 뭔가 카리스마가 있어 보이네. 이분이 드럼만 치신 게 아니라 마음을 두드리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분은 저를 마냥 어린애로 보시는 거예요. 어린애로 보인다고 하시는 거 보면 나이 차이가 좀 있었나 봐요. 10년 차이가 났어요. 혼자 짝사랑을 하다가 마음을 좀 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날부터 매일 편지를 쓰기로 했어요. 매일이요? 네. 그래서 엽서로 편지를 보내고 또 만나는 날이면은 또 우편으로 못 붙인 거는 전달하기도 하고. 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우체통에다 편지를 넣으면서 너무너무 설레는 시간을 보냈죠. 계속 편지를 보내던데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청천벽력이 왜요? 홍기가 찼으니까 이제 자꾸 집에서 선을 보라고 한다는 거예요. 제 마음이 전달도 안 된 것 같은데 또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선 보는 장소를 알아냈어요. 어머! 그래서 제가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그 선 본다는 장소에 가서 이제 한쪽에 테이블에서 있으면서 그러고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정말 근사한 여성분이 들으시더라고요. 그랬더니 분위기가 아주 무르익어요. 네. 그랬더니 두 분이 뭐 한참 얘기 나누다가 아주 다정하게 나가더라고요. 참. 시간이 제법 흘렀어요. 그랬는데 그 아저씨가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저한테 깜짝 놀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조용하게 그러셨을 것 같은데 너 드럼 스틱으로 맞기 전에 빨리 가. 집에 가. 이러시지 않았어? 조금 비슷하긴 한데 진정한 팬이라면 나의 결혼도 축하해 줄 거지? 이제 편지 말고 축의금을 줘. 아니, 21살이래잖아. 21살. 도대체 다시 돌아와가지고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러더니 저한테 야 집에 가자 그러는 거예요. 자기네 집에 가자고. 갑자기요? 왜? 그럼 이게 뭐지? 그래서 집에를 갔더니 어머님은 깜짝 놀라시죠. 그쵸, 갑자기 어린 여자애를 다른 여자애를 데리고 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이 네가 좋기는 한 것 같은데 나이가 어리고 이제 감당 못할 것 같으니까 얘기를 못한 것 같다. 야, 너는 가능하겠냐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무조건 시집 오겠다고 했습니다. 21살에? 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애들 아빠를 만났더니 애들 아빠가 그때서 이제 저한테 청혼을 한 거예요. 이야. 결혼하셨어요, 이분이랑? 네. 양이. 그래서 뭐 많이 매일매일 쓰던 편지인데 이번에 이렇게 편지를 보면서 내용을 보면서 또 새삼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의 편지 중에서 제가 몇 장을 훔쳐왔어요. 저기 네잎클로버도 있고. 하나하나 다 이렇게 네잎클로바로 실제로 붙이기도 이렇게 하고, 붙이기도 장식도 하고요. 하고. 그림도 그리시고요. 선생님이 그리신 거예요? 직접 그리신 거예요. 한번 읽어봐야 되겠죠. 이게. 스산스러운 사무실에 앉아 창밖으로 보이는 휴일을 만끽하는 젊은 연인들에게 미소를 띄우며 형아 생각에 잠겨봐요. 형아라고 부르나 봐요. 형아, 자꾸 부르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희안, 이젠 형아에게 완전히 예속이 됐어요. 예속이 됐다. 예속이 됐다. 와, 예속이, 이거 못 읽겠어요. 아니, 이게 엽서로 보내셨다는 건 가족들이 다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그게 한 장 한 장
얼마나 정말 정성을 다 담아가지고 보냈다는 걸 그분들께서도 다 보셨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을 담아서 전달되는 데는 편지나 엽서 같은 것들이 마음 전달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마음으로 남은 세월 아주 또 더 잘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엔 또 어느 분의 소통했던 추억담을 좀 들어볼까요? 이제 60년대 초반인데요. 그때는 무슨 뭐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교통수단이 좋은 때도 아니고 급한 편지 기다리려면 맨날 며칠 속 터지거든요. 그렇긴 하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급한 게 그냥 급하면은 그냥 전보를 치는 거요. 전보. 예. 옛날에는 그것도 아주 큰맘 먹어야 전보를 줘요. 웬만하면 그냥 보내는 거야. 예, 웬만하면 편지를 하죠. 그냥 이제 세월아 내월에 보내죠. 네, 이 얘기를 지금 주니어 자문단은 전보요? 다 이런 표정인데 한지원 씨 전보 혹시 알고 계셨어요? 들어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내는 거 어떻게 생겼는지는 잘 정보 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아들 남상일이가 공주에 계시는 김건순 어머님한테 돈을 보내달라고 해야 돼요. 급히. 그러면은 옆에 있는 우체국을 갑니다. 어머님 돈이 필요합니다. 얼마만 보내주세요. 이렇게 접수를 하면 그 우체국에서 전신기를 통해서 공주 쪽으로 그걸 보내는 거죠. 그 내용을. 그러면 공주 우체국에서 내용을 출력을 해서 김건순 어머님한테 또 그 내용을 갖고 또 가는 거예요. 그래도 아마 모르실 것 같아서 전보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예. 한 30년 전만 해도 아니, 전보가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전보 이렇게 보이시죠? 예. 아니 30년 전 걸 가지고 계세요. 아니, 무슨 전보길래? 추석 선물 지급 및 사전 교육 집합 요망. 뭐 이런 거. 그리고 대신에 이렇게 글자 수가 많아진 것도 저희 때나 그렇지 김건수 선생님 그때는 글자 수가 이렇게 많이 못 보냈죠. 그러니까요. 많이 쓰면은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돈 조금 드리려고 조금 쓰지요. 그러게요. 1960년대에는요. 글자 수가 늘어나면 할증이 붙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간략하게 함축해서 짧게 보내는 그 스킬.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엄마가 너희 집으로 올라간다라고 정보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내야만 해요. 모친 상경. 짧게 줄여서. 바로 그거예요. 이거죠. 아니 뭐 그러면은 제가 감기에 걸렸던 건 다 나았고 이제는 건강히 잘 지내요 어머님 뭐 이런 걸 보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간단하죠. 감기 뚝. 진짜 재밌다. 아니 그러면은 주니어분들 엄마 나 이제 돈 떨어졌어요. 돈 좀 붙여주세요. 한지원 씨. 세 글자로 말하면 되지 않을까요? 세 글자. 사랑해 이렇게 사랑해 애교 부리면서 진짜? 아니 지금이야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긴 하지만 당시에는 이 전보가 정말 급박할 때 보냈던 거잖아요 선생님. 네, 제가 첫에는 시골서 시어머니 밑에서 이제 나서 짊어지고 뱃속에다 하나 또 넣어가지고 막 서울 와가지고 출산할 때인데 아주 오동지수 딸에 최고의 한파가 밀려오던 시절이에요. 그래 이제 엄마가 아기 낳을 기미가 있으면은 빨리 전보를 치면 빨리 올라가서 해상관을 해주마 이렇게 약속을 하고 왔는데 네. 나 때는 무슨 그 아기 날 예정일도 별로 몰라요. 되게 한 보름쯤이면은 낳까 했더니 웬걸 동지딸 금은날 가서 밤에 배가 아파요. 그럼 애를 혼자 낳을 순 낳았었어? 없잖아요 선생님. 그 이제 없어도 할 수 있어요. 애가 나오는 데는 대책이 없지요. 그렇지. 막 그냥 그렇지. 쏟아져서 낫지요, 그냥. 예. 아따, 친정엄마 생각 그때 굴떡 같은 것도구만. 아니 당장 친정 어머님이 오셔야 되는데. 그래가지고는 이제 신랑이 출근을 하면서 가서 이제 전보를 친다고 그래요. 이제 저녁에 와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쳤느냐 하니까 등남, 급히, 상경 그렇게를 이제 딱 그냥 6자로다가 했대요. 그러니 오늘 저녁에 올라나 내리나 오실라나 이러고 기다린 게 그날은 하루가 넘어가고 다음 날 글쎄 15살 먹은 어린 신우가 하나가 와요. 아니 친정 어머님이 오신 게 아니고요? 아니요. 그 내가 이제 동네 결혼을 해가지고 시집이고 친정이고 동네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보가 왔는데 외출하고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급히 상경해 놓으니까 빨리 전달은 해야 하고 그러니까 그 시집장을 전달을 했다네. 그러니까 시집에서는 시어머니는 올 수가 없으니까 어린 시누이를 하나를 이렇게 보냈더라니까요. 아니 근데 15살 시누이가 뭘 그 아이고. 산바라지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럼 할 수가 없죠. 겨우 이제 밥이나 끓여서 이제 국이나 이제 끓여서 주는데 한 일주일 있다가 그때서 친정 엄마가 와요. 일주일 뒤에? 예. 아이고 엄마가 이제 국 끓이고 밥하고 해주면서 빨래도 척척 해주시니까 살겄는데 아이고 얼마나 어렵게 했는지 그래도 아들 딸 3남매를 잘 낳아서 키워서 내일 모리면 한갑 들어온다니까요. 박수 좀 보내주세요.